네, 반갑습니다. 정암철학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그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마 다들 아시리라고 봅니다. 어, 자평진전. 저도 처음에 사주를 공부할 때 자평진전으로 했는데요. 이 자평진전을 한번 기초부터 해가지고 그 실제 예제에 이런 사주를 통해서 한번 자평진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은 그 아웃라인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자평진전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주학의 3대 고서라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자평진전입니다. 자평진전이 심효첨이 썼는데 심효첨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죠. 오래된 시대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심효첨이 썼고 보통 설화구가 아마 이제 자평진전 평주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 자평진전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격국을 중심으로 사주를 푸는 방법입니다. 격국이라고 해서 뭐 사주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불교로 말하면 뭐 불경,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사주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경전이라고 표현을 하진 못하지만 그냥 책이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 저도 그랬지만은 글쎄요 99% 거의 99%라고 보는데 너무 많으면 한 80% 정도 이상 전부 이 격국을 가지고 사주를 지금 다 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계륵과 같은 존재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그 중국의 모택동인가요? 흥묘, 백묘론이라는 그런 이론으로 중국을 개방을 시켰죠. 예, 저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 자평진전에는 50%는 취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은 많은데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한 격국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100% 버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을 갖다 써야 되거든요. 이 작업이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십간의 천명론이죠. 제가 이거는 쓰는 말입니다. 십간마다 천명론이 있는데 이 천명론을 먼저 살펴야지 격국을 먼저 살피다가는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는 형국이 된다. 지금은 일단 간단히 사주학의 3도 고서를 한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제 견해를 밝혀보겠습니다. 그래서 숲을 봐야지 나무를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주는 상담자,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이 많이 있는데 저는 두 갈래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부를 오래 해서 뭐 학사, 석사, 박사를 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교수가 되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역시 동양학과를 잠깐 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길도 좀 목표가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는 저는 이제 과감히 버렸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제 상향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어쨌거나 실전 통변 위주로 가는데 이 실전 통변으로 가려면 하여튼 무한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론으로 사주를 배우는 것과 이론은 이쪽으로 하면 많은 이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양학과 뭐 대학원 가면 현대 제가 봤을 때는 뭐 현대사주학 뭐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뭐 다 배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통변에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이게 제 답이었고 저도 이제 물상론도 배웠고 여기서 그다음에 적천수 자평진전 공통보감 물상론 현대사주학 그 다음에 저기도 배웠죠. 맹파맹리 맹파도 좀 봤는데 이것도 전혀 처음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없더라 역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과감히 이게 사주는 박사과정을 이제 밟아서 뭐 동양학과 교수가 되는 이런 목표라면은 뭐 이런 길을 간다고 그러면 이제 내용이 다르고 그게 아니고 난 실제 통변을 배우겠다. 실제 통변을 배워서 실제 해석하는 연습을 하겠다. 이건 완전히 다른 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사주하기 3대 구서 이제 바로 자평진전, 그 다음에 여기 나왔듯이 공통보감, 세 번째가 이제 적천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보감은 일단 한번 온라인으로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한자 해설 중심으로 좀 해서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조회수가 낮아서 역시 이게 한자의 벽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그 사고를 거쳐서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을 건지 해서 제 나름대로 자평진전, 이것도 중요하죠.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을 한번 쭉 나열해 볼 건데요. 기초부터 해서 실제 사주를 가지고 푸는 연습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실상은 중요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세 개의 책이 있습니다. 사주학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감이 되자면 사주 첩경, 사주 정설, 이제 만처 책은 명리학원, 책은 이제 수두룩한데, 글쎄요, 제가 제 견해입니다만은, 제도 이제 서점, 대학교 도서관, 이제 대학 도서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국립도서관, 거기도 가보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책은 없었어요. 그리고 책에 제가 못 발견할 수도 있었으나 하여튼 핵심을 짓는 책은 없었다. 사주의 핵심을 짓는 책. 이 책은 제가 말하는 천명론하고 가까운데, 사주를 보고 그릇을 봐야 되는데 이 그릇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근거나 이론이 없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죠.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거나 자평진전, 요걸 한번 연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좀 두서없지만 식식경 사주, 자평에서 말하는 식식경, 이 사주를 통해서 본 천명론, 그래서 정화일관 요 사주인데요. 요게 이제 공통보감이 아니고 심해점에 자평진전에 이게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의 예제된 사주가 실제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한번 할 건데요. 일단 자평진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식신에 대해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제가 원래 한자를 좀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은근히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는 많이 홍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자평진에 나와 있는 요 구절 하나만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 사주를 바로 대입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 사주가 보면 식신은 본속설기라고 그러죠. 식신은 이제 육신이라고 그러죠. 육신, 십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상은 무조건 설계하는 기운이다. 설계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간목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병화, 간목을 보게 되면 병정화. 이게 다 식신과 상관입니다. 저기 자평에서는 식신 상관을 다 구분을 하는데 실제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는 식신 상관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식신이라서 사계신이니까 좋다. 식상관이라서 사흉신이라 나쁘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실제 통변을 보면 전혀 이런 거가 제 경험상 맞지가 않더라. 그냥 간목의 병정화가 식신과 상관이구나. 이론상 보는 겁니다. 을목도 마찬가지겠죠. 굳이 따지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따져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고 이제 병정은 당연히 이제 무기가 식신과 상관이 됩니다. 무기는 경금과 신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은 임계수, 임수, 계수가 식신과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와 계수는 이제 갑을목이 식신과 상관이 됩니다. 이게 설기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 다 식신이라 하는데 이 기능 생정제라. 그것이 능이 생정제, 재를 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는 돈입니다. 그래서 식상은 이거 공식처럼 외우면 됩니다. 반드시 생재로 가야 된다. 이건 공식이에요. 사주 풀 때. 그러면 생재로 안 가면 어떡하냐?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소위 희지라. 식신은 생재로 갔을 경우에 반드시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기쁘죠? 돈이 되니까. 고 식신 생재 밑경려라. 고로 식신 생재는 아름답다.
이거는 뭐 100% 진리죠. 이걸 가지고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재요 6은 다만 재가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식신은 반드시 생재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재는 뿌리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 공식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요사주를 일단 보겠습니다. 요사주 보게 되면 여자사주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식상태가죠. 보면 식상태가니까 재가 없죠. 이 사주가 무재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번에 안 좋은 사주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는데 뭐 식상이 많고 무조건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죠. 또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무무라고 볼까요? 무면 오괄이 되니까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 여기를 무자로 볼까요? 무자로 보게 되면 무자의 요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자, 이 사주도 같은 식상태가 사주입니다. 정화로 보게 되면 화생토 전부 이렇게 상관이 3개나 떠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것도 식상태가예요. 같은 식상태가인데 어느 게 더 안 좋냐는 거죠. 이 사주하고. 당연히 이 사주가 훨씬 더 못한 사주입니다. 그릇이. 그 이유는 바로 계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식상태가니까 또 관이 한데 힘이 하나도 없죠. 이 사주 보면. 관이 이게 해묘모미로 목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관이 힘이 하나도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여명에서 관은 남편인데 대번에 남자와 인연이 박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도 없으니까 돈 벌 능력이 딸리는 거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대는 게 쉽게 얘기하면 식상격 요 사주인데 요 사주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항상 천명론이라는 게 있다. 정화일간 정화가 왜 미월에 태어났는가죠. 너 왜 미월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정화가. 그럼 정화는 언제 태어나야 되냐면 정화는 겨울에 태어나야 됩니다. 왜? 겨울이 바로 정화의 계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겨울이 아닌 계절에 또 잘 나가는 정화일가들 많겠죠? 예, 당연히 많이 있죠. 이제 그거는 본래 목적이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화가 목적이 다양해요. 이 각각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만이 이 사주가 왜 안 좋은 사주인지. 이건 불이거든요. 여름의 불인데 여름의 불이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불이 꺼졌는데 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이게 사람이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누구 때문에 존재감이 없냐? 이 개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누구냐? 관이니까 대부분의 남자죠. 남편. 그래서 이게 남자복이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생명론적인 방법인데 이런 게 먼저 중요합니다. 자평에서 근데 이런 사주가 있죠. 이 자평에서는 소위 희지라고 해서 식신생재가 밑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신은 반드시 재를 생해야 밑격이다. 아름다운 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두 번째 사주 요 사주죠. 제가 예를 든 이 사주 이 사주는 재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재로 못 간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식상이 많은데 그럼 이 사주는 복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주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주는 계절을 가지고 용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미월의 개수가 더운데 물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개수라는 글자가 완전 100% 나쁜 글자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수라고 하는 거, 이 남편의 동태를 보는 거거든요. 여름 개수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지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 능력이 없죠. 근데 이 사주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달라요. 겨울에 이게 식상이든 상관이든 상관없습니다. 무토가 있게 되면 무토는 바로 수기를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타고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주가요. 그래서 계절마다 완전히 식신상관도 해석이 다르다. 이제 그런 관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술미면은 벌써 금이 죽었죠. 보면 사주에서는 죽는 글자를 잘 봐야 되는데 개수가 나가 떨어지고 이 신금, 금이 나가 떨어진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이 토도 하나가 나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목도 치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토가. 이 토는 좀 힘이 있죠. 이게 이제 다양한 해석적인 관법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평에서 얘기하는 식신의 개념, 이런 기본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근본적인 거는, 근본적인 거는 이러한 격국으로서 사주를 덤벼들어서 보게 되면 사주가 전체적인 게 눈이 들어오질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맨날로 치게 되면 화토중탁이라고 그래서 보통은 세상과 인연이 많이 없는 사주다. 그렇게 풀기도 하는데 조금 되게 여명으로서는 아주 좀 불미한 사주가 된 거는 맞습니다. 이게 사주에서는 푸는 방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식상이 많게 되면 보통은 이제 할머니가 재치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상은 할머니거든요. 만약에 할머니가 재치로 안 오게 되면 이 여자의 식상이 많은 거예요. 재는 없고 이럴 경우에는 결혼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쭉쭉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여튼 자평진전, 제가 식신경 사주를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한번 자평진전을 앞으로도 한 번씩 그 연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셔서 도움이 되신다면 다행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은, 이렇게 호응도에 따라서 한 번씩 다른 방향으로라도, 제 생각대로 한 번씩 올려드릴 생각이니까요. 편하게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